엄마는 아직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실 복도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반반 나누면 되겠죠? 의식 없이 누워있던 75세 최말순 할머니의 귀에 들려온 것은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재산으로서의 가치뿐이었을까요? 하지만 깨어난 할머니가 내린 결정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하루아침에 처분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 것. 자식들은 분노했고 가족은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꺼낸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쌍문동 골목길 오래된 한옥대문이 삐걱 열립니다. 최말순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7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는 혼자 살고 있지만 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때쯤이면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간혹 큰아들 경훈이 가족이 찾아올 때면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민우 생일이라 다 같이 모이려고 해요. 동생네도 올라온대요. 큰며느리 지연의 전화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민우 좋아하는 호박전 부쳐놓을게. 경민이네도 온다니 잘 됐구나. 주말 말순 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큰아들 경훈 가족과 작은아들 경민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훈은 대기업에 다니며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고 경민은 지방 공무원으로 먼 곳에서 가끔 올라오는 편이죠. 민우의 생일 파티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두 며느리 사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언니, 이 집 참 정겹죠? 근데 요새 이런 한옥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비슷한 집이 10억은 한다더라고요. 작은 며느리 지혜의 말에 큰 며느리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갑자기 집값은 왜?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할 텐데. 부엌 밖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말순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애들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자 하고 분위기를 환기시켰지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 집이 내가 떠나면 아이들의 싸움의 씨앗이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작은 아들 경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업에 손을 대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민이는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차렸다고 했던 기억이 났지요. 얼마나 손해봤니? 2억 정도요. 지혜도 많이 속상해하고.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돈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모였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이번 주말에 갑자기 찾아온 경민 부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특히 작은 며느리 지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비어있는 방도 많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팔아서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경민이도 지금 급하고. 지혜야. 경민이 소리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거두어 들릴 수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늙은이 혼자 이런 큰 집에 살면 뭐하겠니?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말순 할머니는 문갑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온 돈이 적힌 통장들이었죠. 이것도 다 자식들 위해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새벽녘 말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넘어지면서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귓가에 맴돈 것은 작은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이 집 팔아서. 다음 날 아침 큰아들 경훈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는 화장실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경운의 다급한 외침이 한옥 집안을 울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쌍문동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말순 할머니는 한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의식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모여들었어요. 중환자실 앞 경운과 경민 형제는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각자의 아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말순 할머니는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기로 했죠. 첫날은 경운이, 둘째 날은 경민이 병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형, 내가 내일은 밤새 있을게요. 오늘은 형님이 계시고. 경민의 말에 경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형제와 그들의 아내는 병원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지쳐 보였죠.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간병인 비용이랑 병원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혜의 눈이 경민에게 향했습니다. 경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부담되고. 경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병원비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 걱정 마. 형님은 항상 그렇게 여유 있는 척 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멀리 살면서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습니다. 경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혜택이요? 우리가 어머니 도와드리느라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지 알아요? 매주 찾아뵙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지혜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집은 반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무슨 유산 타령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2억 빚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거 형님네랑 나눠야. 경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간호사가 유리컵을 떨어뜨렸어요. 찡그랑 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죠.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죠. 병원 복도에 돌아온 간호사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아들들이 방금. 말순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은 없는 듯 보였지만 간호사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귀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는지를. 3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뇌출혈 부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다행이라며 곧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말했죠.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신대요. 경운이 병실 밖에서 전화를 끊으며 경민에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병실이었어요. 침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경운이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경운이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병실은 금세 의료진과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모두가 말순 할머니의 회복을 기뻐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냉랭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기억나세요? 큰며느리 지연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웃지 않았죠. 그저 멀리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아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의사는 말순 할머니의 빠른 회복에 감탄했죠. 그날 밤 병실에는 경민 부부가 남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귀에는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코피숍에서의 대화, 간호사가 들려준 녹음본, 그리고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아들의 차가운 계산기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집은 반반이죠? 형님 댁은 가까이 살았으니 그동안 혜택 본 거 생각해야죠. 말순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일구고 아들들을 키우며 지켜온 그 집. 그저 자산일 뿐이었던 걸까요? 자신은 언제부터 빨리 떠나줬으면 하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눈물이 살며시 눈가에 맺혔습니다. 다음 날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담당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날 고마웠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림 없이 단단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들도 반찬을 챙겨보내왔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 박 씨를 만났어요. 박 씨는 은퇴한 부동산 중개사였죠. 말순아, 갑자기 집값이 궁금해진 이유가 뭐야? 박 씨가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 변하는 법이지. 나도 변할 때가 됐어. 말순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쌍문동 한옥 앞에는 낯선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을 처분하고 근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짐 다 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기고 나오는 순간 경운의 자동차가 골목을 돌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경민의 차도 나타났죠. 누군가 이웃이 전화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운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경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집은 이미 팔았다.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경민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냉랭한 눈빛을 두 아들에게 보냈어요. 나는 너희들이 싸우라고 이 집을 산 게 아니다. 내 집, 내 돈,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아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운과 경민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혹시 어머니가 병원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던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경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파트 전세 구했다. 너희들한테 주소는 알려줄 테니 걱정 마라. 말순 할머니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재산 절반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내가 쓰다가 남으면 너희가 가져라. 택시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두 아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경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며느리 지연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사하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어머니가 집을 파셨어. 그리고 재산 절반을 기부하셨대. 경운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다음 주말 말순 할머니의 새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음소리도 없었고
말순 할머니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찬장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병원 카페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경훈과 경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죠.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녹음 내용을 다 들은 후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경훈이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 너희들 진심은 이미 들었으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살짝 피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 그건 내 맘대로 하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집도 팔았고 돈도 반은 기부했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 지혜는 계속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경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도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추스렸어요. 75해를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보고 겪었다. 하지만 내 아들들이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일 줄은 몰랐구나. 경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은 힘들 것 같구나. 내 맘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들 가렴. 난 좀 쉬고 싶다. 그날 이후 가족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경훈 가족은 이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경민은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전화도 드물게 왔죠. 손주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변한 것 같다며 어색해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된 민우는 할머니가 우리 재산 다 기부해버렸더라며 삐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야, 그 요양마을 말이야. 아직 자리 있니? 박 씨는 놀랐어요. 갑자기 요양마을은 왜? 너 몸 상태도 좋아지고 있잖아. 몸은 괜찮아. 그냥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어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 말순 할머니는 짐을 꾸렸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마을로 떠나기로 한 것이죠. 두 아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만 알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마을에 들어간다. 걱정 마라. 작은 트렁크 하나와 몇 개의 박스만 챙긴 말순 할머니의 방은 쓸쓸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것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요양마을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텃밭 가꾸기 모임에 가입했고 주변 노인들과 종종 산책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에서 들었던 아들들의 대화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아들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말순 할머니는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손주들과의 통화가 조금 더 길었죠. 특히 경훈의 아들 민우가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말순 할머니는 곧 갈게라는 대답만 반복했어요. 어느 겨울 아침 말순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가 협심증이래. 당장 가봐야겠어. 경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형, 나도 올라갈게요.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예요. 경민의 목소리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훈과 경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빙긋 웃었어요. 괜찮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겪는 일상이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 한 통 주셨으면. 경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경훈의 머리에 하얀 새치가 더 늘었고 경민은 살이 빠진 것 같았죠.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요양마을에 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매일 밤 녹음하는 거야.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들. 말순 할머니가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병원에서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독백이었어요. 오늘도 경훈이가 전화했어. 목소리가 지쳐 보였어.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경민이는 아직도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필요한 교훈이야. 애들이 깨달아야 해. 내가 재산이 아닌 엄마라는 걸.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외로운 밤들, 아들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손주들 생각에 흘린 눈물. 두 아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서로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경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사람 같구나. 이 모습이 보고 싶었어. 병원에서의 화해 이후 가족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요양마을에 계속 머물렀지만 이제 아들들은 매주 번갈아가며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따스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제가 텃밭 일 도와드릴게요. 경훈이 장갑을 끼며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 이거 지연이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싱겁게 했대요. 경훈이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고맙다고 전해줘. 다음 주에는 경민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혜는 예전과 달리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빚 문제도 거의 해결됐어요. 경민이가 야간에 투잡을 뛰어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그걸로 됐다. 손주들도 다시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우는 주말마다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처럼 끈기 있게 노력했더니 됐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 때문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는 요양마을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벌써 떠나시는 거예요? 박 씨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 살 때가 됐어.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들이 함께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두 아들의 집 중간 지점에 있어 모두가 자주 방문할 수 있었죠. 하루는 말순 할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경훈이 물었습니다. 내 진짜 유산이란다. 말순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들과 사진첩, 그리고 아들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기장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경훈이가 대학 합격했던 날 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돈은 없어도 우리 아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부자구나 싶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 그 작은 발걸음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 아들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기장을 손주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게 진짜 할머니의 유산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봄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근처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말순 할머니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훈과 경민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두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손주들은 공원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너희가 알게 된 것 같구나. 경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병실 복도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저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저희를 깨우신 거였네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벚꽃 한 송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75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선택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오늘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